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확대 시행됐습니다. 특별 방역 대책의 계도 기간이 어제로 종료가 됐죠. 방역 패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코로나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했다는 증명서가 없으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혼자 식당이나 카페 이용은 할 수 있지만 도서관이나 방역 패스가 적용이 돼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는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이들이 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생기는 건 아니죠. 백신 접종이 시행되지 않은 11세 이하 어린이는요, 별도의 제한 사항이 없고요. 12세부터 18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달라진 방역 수칙 혼동이 없어야겠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동차 썬팅할 땐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썬팅. 예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세라젠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젠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각동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12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안동 시민운동장 우회도로 개설 공사 진행 중이죠. 인근 주민분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동 시민운동장 우회도로 반대대책위원회 김정현 대표 연결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 연결해서 함께하는 코너 안상준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또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오늘도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어떤 형태로 건설을 할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류 특화공항 형태로 건립을 하면 공항 성공과 함께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네. 지난 7일과 9일 의성에서는 두 차례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회를 개최하는 주체는 달랐지만 이날 제기된 내용들은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의성 비안면 인근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통합신공항을 물류특화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네. 물류특화공항이라는 의미는 화물 운송 등에 최적화한 공항을 건립하겠다는 뜻인데요. 전국적으로 지방공항의 경우에는 여객 수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신공항 유치 당시에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요.
단적인 예로 예천공항의 경우에는 여객 수요가 절대적으로 줄어들면서 2002년 이후 민간 공항의 기능이 중단됐습니다. 결국 통합신공항이 지방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우리 국토 중동부의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여객 수요와 함께 중요한 것이 물류 유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객 수요로만으로는 공항이 제대로 유지되기 힘드니까 물류도 같이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2차례 토론회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통합신공항 개발에 대한 토론회였던 거죠? 예, 맞습니다. 요즘에 이 토론회가 자주 열리나요? 최근에는 이제 뭐 코로나가 좀 확산하고 이러면서 잘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이제 연말을 앞두고 보니까 이제 네. 관련해서 이제 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논의들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군의군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 편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의성에 대해서 이제 공항을 어떻게 개발한다, 의성 지역에 무슨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논의가 상대적으로 덜 이뤄져서 이번에는 의성에서 이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면 그 배후지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야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토론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현재 공항 설계, 토지 보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획 단계인 거죠. 예. 어떤 형태로 물류 특화 공항 건설에 나설 것인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물류 처리 이게 경쟁력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그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전반적인 우리 소비 트렌드가 변화했는데요. 일단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하고 택배 수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공간에서 구매를 하면서 택배 수송 등이 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합신공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의미로 이제 물류 특화 공항이라는 것이 제시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나 해외 직구 등의 국제 물류 운송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인천공항을 예를 들면 10월 말 기준으로 처리한 국제 택배 등의 물류는 270만 톤 수준이고 올 연말까지는 한 330만 톤의 물류를 처리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는데 인천공항이 2000년에 개항한 이후에 원래 처리된 양이 역대 최고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이후 연간 22%의 성장을 보였던 물류 처리량은 올해는 지난해 대비 20% 정도 수준이 늘었을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상업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인천공항 한 곳뿐이고 나머지는 이제 군부대랑 같이 쓰는 군 공항, 민간 공항을 같이 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으로 모든 물류 처리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통합신공항 개항 이후에는 인천에 집중된 물류 기능을 분산할 수만 있다면 통합신공항의 이제 물류 처리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류를 맡고 있는 공항이 인천공항 거의 한 곳이잖아요. 뭐 거의 95% 이상을 인천공항에서 다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뭐 한 10%만 가져온다고 해도 사실 성공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물류 특화 공항으로 그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접근성 문제와 함께 이제 공항 주변의 기반 시설들이 뭐 어느 정도 구비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접근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공항이 뭐 아무리 훌륭하게 건설돼도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통합신공항 이전지의 경우에는 이제 중앙고속도로 그리고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주 영덕 고속도로 이제 고속도로 세 곳이 교차하는 지점에 들어서 있어서 차량이나 뭐 육로를 이용한 접근성은 뭐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지금 의성 IC까지 중앙고속도로 차선을 이제 현행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등의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신공항에 인접해 있는 상주를 통하면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뭐 중부 내륙고속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뭐 충청권이나 호남권 등으로의 접근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그러니까 차량만큼 중요한 철도나 그다음에 뭐 그 대구에서 올 수 있는 광역철도라 등도 지금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이제 건설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항 주변에 있는 뭐 접근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네네. 근데 접근성 말고도 이게 물류 특화 공항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공항 주변에 이제 기반 시설들을 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류 특화 공항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제품의 생산과 포장부터 이제 수출을 위한 통관이나 선적 등의 과정이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공항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의성의 경우에는 이제 전국 최대의 마늘 생산지로서 현재 뭐 우수한 의성 마늘을 토대로 한 다양한 가공식품 등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의성에서 마늘 엑기스를 생산해서 이거를 포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해외 수출하기 전에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보관 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수출을 앞두고 통관이나 검역 등도 한 번에 처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또 이를 여객기에 선적할 수 있는 화물 터미널도 필요할 거고요. 결국에는 생산시설 또는 가공이나 포장이 가능한 물류단지 등을 포함해 통관, 검역, 선적 등을 위한 화물 터미널이 공항 인근에 조성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선적이나 하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화물 터미널의 운영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류 특화 공항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해야 될 기반 시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예산도 좀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접근성, 주변 기반 시설 이런 건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해외 직구를 했을 때 여러 나라에서 빨리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행기로. 그렇죠. 그럼 그만큼 맞습니다. 취약 노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설만 공항에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변 시설들 그리고 접근성 이런 것들만 잘한다고 해서 해외 노선 취향이 많아진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노선 취향이 안 되면 제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더라도 공항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활주로의 길이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소 3,400m 정도 이상의 수준은 돼야 유럽이나 미주 노선을 여기서 이제 통합시공항에서 취항할 수 있고 A380급의 대형 여객기에 이착륙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조성되기 때문에 공공기지와 함께 이제 활주로를 사용해야 되니까 복수의 활주로가 건립되면 이제 공항 운영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3,400m 이상의 활주로가 건립되면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노선 취향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밖에 없는 게 의성이나 군위 의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이제 지가도 싸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또 항공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충분한 메리트로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대구시나 뭐 경상북도, 의성군이나 뭐 군위군 등이 힘을 모아서 지역 항공사 설립 등에도 조금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국내 공항 정책이 이제 대부분 인천공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역의 공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뭐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지역 항공사 또는 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하는 공항공사 등의 설립도 이제 추후에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공항 노선 취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3,400m 이상의 활주로가 또 추가로 건립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항 활주로 3,400m가 건립되는 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현실 가능한 건가요? 이게 지금 어쨌든 공항과 관련된 부분은 국방부와 이제 국토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물밑 접촉을 계속 이뤄지고 있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그 활주로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게 군공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군사 기밀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런데 네. 지금 대구시나 경상북도 그다음에 뭐 군위군이나 의성군 그리고 국방부와 국통부가 여섯 개 이제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 활주로 길이에 대해서는 최소 3,400m 정도 수준의 활주로 길이에 대해서는 원만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항 이렇게 물류가 거점이 된 공항이 들어선다고 하면 물류 특화 공항이 된다면 의성도 그렇고 경북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네네. 좀 넘겨보면 안동시의 생활 쓰레기 처리하는 광역 매립장 연장 운영. 이걸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센 것 같아요.
네, 이게 자칫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그 안동시 수상동에 위치한 안동시 강역 매립장은 1995년에 운영을 시작했고 2004년부터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운영 기간을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 맺은 2차 협약에 따라서 지금 매립장 운영 기간은 지난달 11월 10일까지로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 기간 연장 반대와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 안동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2047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인근에 이제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무실 신축에 나서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계약을 2011년에 맺어서 네네. 10년마다 협의를 거쳐서 운영기간을 연장을 해온 거고, 그러니까 끝난 건 네. 11월 10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다시 2047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안동시 입장에서는 새로운 매립장 부지를 찾는 게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 강역 매립장을 이전할 경우에 추산되는 예산이 필요할 걸로 추산되는 예산이 5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 그러는데 이 같은 비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또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용역을 진행했을 때 소음이라든가 뭐 공해, 악취 등에서 이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47년까지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에 안동시 입장에서도 이제 일과를 비싼 비용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전하거나 하는 등의 명분도 이제 약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광역 매립장이라는 것 자체가 집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싫겠죠. 뭐 집값 문제도 그렇죠. 있을 거고 기피 시설이기 때문인데 36년 더 사용해라 한다고 하면 주민분들의 불만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 같아요.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네. 매립장 이제 인근의 주민들로 구성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지원 협의체 회원 50여 명은 이제 지난 7일날 매립장 앞에서 매립장 연장 운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서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제 운영 기간 종료 이후 안동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매립장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며 연장 운영 반대와 함께 이전 요구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는데요. 일단 주민들의 고통이 컸던 거는 당연히 예상되는 사실입니다. 하루 1000대에 달하는 쓰레기 처리 차량이 드나들게 되면 비산먼지를 비롯해 차량 공해,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컸을 것이고, 또 주민들도 이제 이 같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 대신 연장 운영이 이뤄진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합당한 보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죠? 1995년에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되고 2004년부터 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해 매립장을 운영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총 10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이 이제 주민들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폐기물 처리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금이 이제 뭐 마을복지회관 건립이나 발전기금, 주민건강지원사업비는 이제 수건사업비로 이제껏 지원이 되어 왔는데요. 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까지 받아온 수준의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면에 그렇게 해달라는 말인 거고, 네, 안동시 그렇죠. 입장은 다른 거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주변에, 도청 신도시 주변에 이제 맑은 누리 파크라고 강역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수상동에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양도 줄었으니까 예전만큼 수준의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동시가 제시한 지원금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가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반입 수수료의 한 20% 정도로 지난 10년간 지원됐던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과 안동시의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갈등이라든가 또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주민분들은 여태까지 피해 보상해준 대로 매립장을 계속 운영을 하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는 입장인 네네. 거고, 안동시는 주변에 광역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서서 여기서 쓰레기 처리하는 양이 줄었다. 그러니까 피해도 그만큼 네네. 줄었을 것이니 그렇게는 못 해주겠다.
팽팽하게 맞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장기화할 조짐 보이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승진의 슬효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 시민운동장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도로가 인근 아파트와 너무나도 가까워서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만들인지 안동 시민운동장 우회도로 반대대책위원회 김정현 대표 이야기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민운동장 우회도로 개설 공사 진행 중인데 반대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네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공사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 아파트에 입주한 지가 17년째가 됩니다. 그동안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방향 8도 2 경사도가 있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아파트 바로 뒤에 건설된다면 이걸 반대하지 않을 입주민들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은 공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파트 뒤에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었지만 뒤에 도로가 된다면 교통이 좀 편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우회도로 개설 공사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죠? 저희들이 2018년 6월에 최초 이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시청의 원안대로라면 아파트 생활 주거지 바로 뒷산을 깎아서 만드는 것과 더불어 아파트와 도로 이격도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피해 거주 입주민들에게 환경권과 재산권 침해가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당시 이제 우회 도로 건설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몇 차례 항의 방문과 협의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우회 도로 건설 반대를 철회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총 길이가 620m, 25m 폭으로 4차선 우회 도로가 내년 4월 준공이 되는 거죠. 그 목표로 개설이 될 예정인 건데 지금 안동시에서는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때문에 시민운동장 주변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된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여기에 우회도로가 건설이 돼야 된다. 강남 지역 교통량 분산이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요. 네, 그것은 안동시가 이제 주민 설명회에 있었던 주장한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영덕 방향 간 도로와 연계가 되어져서 차량의 통행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입주민들의 거주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공공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기존 입주민들의 거주 환경권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의 복지라는 이름으로 한번 침해당해서 손상되어버린 거주 환경권은 평생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근 아파트하고 도로가 너무나도 가깝다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네네. 어느 정도나 가까운 거예요? 이게 우회 도로가 생기는 곳은 작은 산 언덕이 있는 맹지입니다. 네. 여기에 아파트 양쪽으로 경사도 8도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생기고 양쪽 도로 측면에는 급격한 비탈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은 넓은 고래, 경사도 8도의 양쪽 오르막이 있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평지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도로의 비탈면으로 인해서 녹지 공간은 아파트 경계선으로부터 넓은 곳은 약 11m 정도이고 좁은 것은 8에서 9m 정도 될 듯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엔진 가속으로 야기되는 차량의 소음, 매연, 분진 등이 고스란히 거주 입주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의 복지라는 이름으로 아주 심각하게 거주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또 조망권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가구 수는 292세대입니다. 4층 이하 세대는 수직 방음벽으로 인해서 심각한 조망권 침해를 받으며 네. 이로 인해서 292세대의 재산권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동안 쾌적한 환경에서 어느 날 그리고 갑자기 평생을 조망권과 차량의 소음, 분진, 매연 등으로부터 이거 걱정하게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 공사를 아예 도로 개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파트 주민 네네, 주거권 맞습니다. 보호 이게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피해 당사자 입주분들과 여러 차례 시청으로 주민 항의 방문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화동 우회 도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주장을 하니 저희들은 도로 건설 반대를 철회를 하였습니다. 네. 다만 기존 입주민들의 거주 환경권을 최소한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안으로 시청에 저희들의 3가지 요구 사항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로 건설에 반대를 했지만 시의 얘기를 네. 듣고 알겠다. 그럼 도로는 건설해라. 하지만 거주 환경권은 보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요구 사항이 어떤 거죠? 그 첫 번째는 차량의 소음, 매연, 분진 등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게 8도의 경사도를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것은 이제 4도 이하를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파트와 작은 산 사이에 넓은 골이 생기고 여기에 양방향으로 경사도 8도의 오르막이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소음, 매연, 분진 등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차단할 수 있는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요구하는 것은 도로 비탈면으로 생기는 아파트와 도로의 이격도를 20m 정도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네네. 경사도를 조금 낮춰줄 것. 그리고 네. 두 번째는 터널형 방음벽. 그리고 세 번째는 아파트하고 도로 이격도를 20m로 좀 넓혀달라. 지금 네네. 시에서는 그러면 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주민협의체가 정식으로 11월 14일 출범을 하고 두 차례 시청 담당 공무원분들과 아파트 사무실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뜬금없이 산주의 접속도로 때문에 경사도 터널형 방음벽은 안 된다는 사실을 12월 6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8일이죠. 저번 주 수요일 화가 많이 난 입주민들이 시청으로 몰려갔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극 검토하겠다, 믿어달라는 부시장님의 말과 약속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 피해 입주민들을 많이 우롱하는 통보였거든요. 그날 시청 시의회 건물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끝에 항의 방문한 피해 입주민들과 권영세 시장님, 관계던 공무원 여러분과 2층 회의실에서 모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권영세 시장님은 터널형 방음벽은 이제 설치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네. 경소도의 이제 문제는 전문 기술진들과 기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정을 협의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입주민들이 문서화해주기를 요구하였죠. 그동안에 워낙 다르게 말과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권영세 시장님은 담당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과 피해 당사자 입주민들에게 문서화해서 이번 주 주민협의체에 전달해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이 문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그 항의 방문에서도 항상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네. 믿어달라 이런 말들을 항상 해왔는데 어느 날 말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도 안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권영세 시장이 약속은 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변경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문서화로 확실히 해달라라는 게 입주민의 입장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 이격도 20m로 넓혀주는 거에 대해서는 약속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약속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요구사항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어쨌든 약속을 받은 상태고 세 번째 이격도 20m는 아직까지 약속을 받지 못한 상황인 건데 그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네? 다시 잘 안 들립니다. 네. 주민협의체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먼저 이제 12월 8일 이제 주민 항의 방문 때 이제 권영세 시장님이 내려주신 용단에 대해서는 입주민을 대표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추후 권영세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사실에 대해 문서화된 것을 받은 후 이제 주민협의체에서 앞으로 논의하여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문서화를 시킨 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또 세우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동 시민운동장 우회도로 반대대책위원회 김정현 대표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이 시간에는요,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과 현상을 과거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오늘을 분석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 연결합니다. 안상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남녀 동수로 내각을 꾸린 먼 나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남녀, 그러니까 같은 수혜로 내각을 꾸린 먼 나라의 이야기. 예.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게 또 좋은 건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독일 신임 총리 올라프 숄츠가 내각 구성을 남녀 동수로 하겠다라고 해서 화제라고요. 네, 실제로 했습니다. 네. 예, 12월 8일 날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의 새 내각이 출범을 했는데, 이 신임 총리인 올라프 숄츠는 이 독일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기 때문에 내각 구성도 동수로 하겠다라는 공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16개의 내각 장관 중에서 8자리를 여성에게 배정을 했습니다. 예. 우리와 비교를 하면은 우리는 이제 국무위원 18명 중에 평균 한 4명 정도 여성 장관이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네. 상당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내각 구성 남녀 동수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기계적 평등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유럽 정계에서는 이렇게 여성 리더를 자주 만날 수가 있고 실제로 화면에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당장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난 앙겔라 메르켈도 16년 동안 독일을 이끌었고, 갖은 경제 위기라든지 이 브렉시트 속에서도 유럽을 잘 지켜냈고, 또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여성 총리고요. 또 유럽 연합 내에 아주 주요 직책들도 여성들이 맡고 있고, 또 주요 도시의 시장도 여성들이 아주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이제 내년 4월에 프랑스 대선이 있는데, 이제 요즘 그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여성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각에서 여성이 몇 명이냐, 누가 여성이 대통령이 탄생하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확대가 됐냐, 여성들의 영향력이 확대가 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독일의 8명의 여성 장관들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여성들에게 맡겨지는 그런 장관직이 있죠. 여성 가족부라든지 이런. 근데 실제로 이번에 8명의 장관 중에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 포함됐다는 게 아주 주목할 만한 지점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으로 4년간 외교 안보 라인이 여성들의 손에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교해보면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1기 내각에서 외교부와 국토부, 2기 내각에서는 교육부와 법무부 장관 수장이 여성 정치인들이나 관료로 세운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러한 여성의 영향력이 좀 감소하는 인상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임명할 때만 하더라도 뭔가 이슈화가 되긴 했는데 그 영향력으로 갔나 싶으면 그건 좀 의문점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여성의 고위직 비율이 지방정부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죠. 아무래도 좀 중앙과 지방의 이런 격차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번 독일 주 정부하고 한국의 지방 정부의 고위직 비율을 한번 따져봤더니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에른 주 경우에도 주 내각의 장관의 35%가 여성이 차지하고 네. 또 북부의 좀 진보적인 주에서는 뭐 8%라든지 45% 뭐 이 정도까지 이르는데 전체적으로 한 10명 중 4명은 여성 장관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요? 이제 네. 한국 지방 정부의 경우에는 경상북도하고 서울시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경상북도는 약 한 18%, 10명 중 2명. 서울시는 오히려 더 떨어져서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그런 그 좀 초라한 성적이었습니다. 아, 얼핏 생각하기로는 경상북도가 그래도 서울시보다 더 비율이 낮지 않을까 했는데 서울이 더 낮았네요. 네, 이번에 서울시장님이 좀 많이 후퇴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성의 참여가 이렇게 미미한 건 중앙정부, 뭐 지방정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전반적인 추세 같기도 한데 대학은 어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이제 전문화되면서 여성이 이제 진출하는 그런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지금 그 대학의 경우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좀 창피할 정도로 아주, 초라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동대학교의 경우에 이제 주요 보직자들, 뭐 대학원장이라든지 처장이라든지 학장 이런 것들 좀 살펴봤더니 안타깝게도 여성 교수님이 한 분도 직을 차지하지 못하고 계셨고. 아, 안동대학교 주요 보직자 중에 여성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벌써 한 2년 전에도 이런 문제를 한번 대학 신문 사설에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학원장님이 여성 교수였거든요. 네. 그래도 좀 너무하다 싶었는데 이번엔 아예 없어가지고 좀 참담한 심정으로 이걸 좀 알리게 됐고요. 그럼 이게 그래서 안동대학교만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이웃한 경북대학을 봐도 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좀 트렌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의 경우에도 입학처장 한 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 교수들이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부총장을 비롯해서 처장 가운데 한 절반 정도를 여성 교수님이 차지해서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얼핏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그렇게 반 정도는 됐지만 우연의 일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 정보의 교류라든지 중앙과 지방의 지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이런 트렌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의 어떤 보수적인 분위기들이 이런 그 과거의 후진적인 모습을 빨리 좀 탈피했으면 좋겠는데 그 속도가 좀 매우 느린 것 같고 저는 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역 대학이 이런 분위기를 좀 빨리 벗어야지 학생들이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전향적인 그런 자세로 학업에 임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그러면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는 그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이 사회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들에서 교과과정을 좀 더 이제 많이 준다든지 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에 좀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짠다든지 좀 더 대학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여성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그럼 어느 정도의 기계적 평등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입장이신 건가요? 일단은 그게 좀
받쳐줘야지만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도 더 많아질 거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유리 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였습니다.